반갑습니다. 국내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강의를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폰티학부대학 교수 성동기입니다.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의 주제는 체제전환기 중앙아시아 국가의 변화 1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독립을 선포하고 난 이후 체제전환기를 겪게 됩니다. 기존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시킵니다. 이런 과정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주제는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상황입니다. 프롤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독립을 선포하고 체제를 전환시킨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은 워싱턴 컨센서스 방식으로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은 베이직 컨센서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시킨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멘스탄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독립 이후 추진된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체제전환 과정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채택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스탄의 체제전환 과정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정치적으로는 구공산당 출신이 재집권을 하게 되고 이슬람이 부활하고 이슬람 성향의 지도자 및 정당이 출현하고 시족 중심의 지역 파벌 구조로 인한 권력 투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미숙함, 경제발전 전략의 부재, 단순한 산업구조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민족 간 갈등, 빈부의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독립국가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바꾸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슬람이 부활하게 되고 이슬람 성향의 정당도 출현하고 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가적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전략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멘스탄은 독립 이후 선출된 초대 대통령이 모두 소비에트 연방 시기에 권력을 잡았던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몇십 년 동안 공산당에서 활동했고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조정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이슬람 까리모프, 아스카르 아카예프,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 초대 대통령은 독립 이후부터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가장 큰 과제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멘스탄 대통령은 자국에 맞는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멘스탄 이 4개국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 개발형 개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수출하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개 국가와 달리 1992년 내전이 발발하여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1국 1산업 정책의 유산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15개 공화국에 한 개의 산업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스,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을 시켰고,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목화 생산지이기 때문에 목화 생산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가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스 개발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몇십 년 동안 추진되었던 1국 1산업 정책이 독립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전 국토의 90%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이 주력 산업이었고 남부지방에서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금, 히토류와 같은 중요한 자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산업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이, 우유, 칫솔, 치약, 이러한 경공업 제품들, 공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을 해야 되겠죠.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절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경공업 분야가 발전한 국가에서 키르기스탄으로 경공업 제품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은 자국의 풍부한 우유, 고기, 이러한 것들을 그쪽으로 물물교환 방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경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1국 1산업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키르기스탄은 목축, 일부 존재하는 자원,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전쟁,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화 중심의 농산물 재배와 생산,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였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달리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1국 1산업의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